안녕하십니까. 중기부 판로 정책과 김태선 사무관입니다. 매년 초 우리 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제도와 구매 목표 비율 등을 주제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총 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그 첫 순서로 공공구매 제도 이해라는 주제로 중기부 판로 정책과의 정익채 사무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정익채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위상과 가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판로지원법에 근거하여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로지원법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위상과 가치는 대기업이 4,800여 개 정도인 것에 반해 기업체는 630만 개의 기준이 존재하고요. 종사자 수로 보아도 대기업은 330만 명인데 비해서 중소기업은 약 1,599만 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 수로 비교를 하면 96.6%가 중소기업이고 3.4% 정도만이 대기업입니다. 종사자 수도 89.7%가 중소기업 종사자 수를 보이고 있고 10.3% 정도가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인류 상품 등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기업이 219개인 것에 반해 우리 중소기업은 427개의 세계 인류 상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다양한 법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내용으로 절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을 절차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이 있고, 창업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공공구매 제도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구매 방식과 내용을 각 공공기관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판로지원법에 근거하여 구매 계획부터 계약 방식까지 적절성을 검토하실 한 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관련 용어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상이 됩니다. 제품은 물품과 공사와 용역으로 판로지원법에서는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의는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더 많은 기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특별법인, 중기중앙회, 농협중앙회 같은 특별법인도 공공기관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지방공사, 공단, 지방의료원까지 공공기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019년에는 837개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여야 되는 공공기관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판로 정책과에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5가지 파트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가 가장 많이 알려진 제도입니다. 50% 이상을 총 구매액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제도이고요. 여기에서는 다시 기술개발 제품 구매 목표가 15%가 있고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가 있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목표 그리고 최근에 창업기업 제품 구매 목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파트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파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 확인 제도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공사용 자재 관련해서 직접 구매를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제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을 특별하게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물품에 관한 계약 이행 능력 심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경쟁 제품이라고 하면 경쟁을 해서 사는 제품이고 그런 비경쟁 제품이 존재할 텐데요. 611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비경쟁 제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야 된다는 우선 조달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제도는 중소기업을 우선 조달하는 제도, 소기업을 우선 조달하는 제도 크게 나눠져 있고요. 2020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공공조달 멘토 제도가 있습니다. 원네임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이고 우리 중기부에서 약칭으로 공공조달 멘토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기술역량과제, 가치창출과제, 그리고 조달청의 역량 강화 과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구매 대상 제품을 19종을 지정해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 우리 과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유의하여야 되는 제도로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부 장관이 212개를 3년에 한 번씩 제품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의로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중소기업 조합에서 추천을 받은 후에 다시 중소기업 중앙회가 일부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우리 중기부에 다시 재추천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기업 안에는 중견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만이 참여 가능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컴퓨터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등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사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PC, 엘리베이터, 군복 등 다양한 제품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 방식으로는 일반 계약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판로지원법 7조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자 간 제한 경쟁 입찰 방식은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자만 대상으로 해서 제한 경쟁을 하라는 입찰 방식입니다. 크게 계약 방식을 4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경쟁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불특정 다수 입찰 희망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경쟁 방식이 일반 경쟁 방식이고,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위해서는 경쟁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 경쟁 방식과 지명 경쟁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 경쟁 방식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소재지나 특정 설비 그리고 중소기업자를 제한하는 방식을 제한 경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명 경쟁 방식은 특정 다수를 경쟁 입찰 참가자들 공공기관이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은 그 경쟁 입찰에 붙이지 않고 특정 상대를 선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계약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한 경쟁 방식과 지명 경쟁 방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크게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기업과의 경쟁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소기업자 제품을 먼저 삼으로써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우리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직접 생산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유통하는 회사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기간 경쟁 제품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사실 때 먼저 직접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인지 제조업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대기업 수입 제품 납품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이 직접 생산 확인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생산 공장을 확인을 하고 생산 시설을 확인을 하고 생산 인력 확인, 생산 공정을 크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 확인 신청을 공공구매망을 통해서 하면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확인 신청을 공공구매 전문망을 통해서 한 후에 실태조사원을 내보냅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인력, 시설, 공정을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 판정이 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직접 생산 확인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망이다 하면 www.smpp.go.kr로 들어오시면 직접 생산을 가진 중소기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시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 일정 부분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물품 관련해서 계약이행 능력 심사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낙찰 하한율이 85%인데 반해서 우리 중기부에서는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예정 가격의 88% 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입찰과 10억 원 미만, 그리고 고시 금액 2억 원 미만 입찰로 나누고 있습니다. GPA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국제적인 정부 조달 협정에서 우리 판로지원법은 양호를 받았고, 특히 2억 원 미만 입찰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2억 미만인데, 이쪽 2억 미만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특혜를 줄 수 있도록 판로지원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시 금액 미만 입찰에 보시면 경영상태 신용평가만을 30점으로 평가를 하고 입찰 가격 70점을 고시 금액 미만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달청에서는 85%인 것에 반해서 우리는 88%를 보장하기 위해서 참고를 보시면 공식이 조금 틀립니다. 이 공식을 활용하셔서 최저가로 중소기업이 가격을 놓는 것을
맡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가격을 보장받도록 해서 경영 상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신용평가 등급에서 만점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중소기업, 중기업보다 비교 우위에 놓이도록 하시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수급체 평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수급체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평가 점수에 출자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경쟁 제품과 비경쟁 제품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경쟁 제품을 사시면서 비경쟁 제품까지 구매하실 경우 공동수급체 방식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체 방식으로 들어오시면서 경쟁 제품은 반드시 직접 생산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비경쟁 제품을 사실 때는 직접 생산 확인서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수급체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출자 비율을 합산하여서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자료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발생하거나 신고한 사실 자료입니다. 단지 중소기업 확인서나 소상공인 확인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기부에서는 수출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수출 우수 기업에게 주고 있는데요. 신인도를 최대 3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도가 아무리 중복이 되어도 3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신인도 5점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할지라도 맥시멈으로 3점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수출 우수 기업은 신인도 3점에 플러스해서 0점 최대 2점까지 추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출 우수 기업을 중기부에서 장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인도 3점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어떻게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0.2점 부여하는 방식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출 실적 100만 불 이상이면서 전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출 기업이 있다. 이때는 0.2점의 가점을 주는데 이 기업이 3점 신인도 가점을 만점을 맞았다 할지라도 0.2점을 더 부여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기업이 무역협회나 외환은행, 수출입은행에서 발급한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우리는 0.2점의 추가 가점을 줄 수가 있다라고 공공기관에 증명을 하시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신인도 평가에서 30점 만점, 3점 만점을 포함해서 납품 이행 능력 30점을 더한 후에 수출 가점 0.2점을 받았다면은 보통은 30점에서 58점을 맞으면 88점이 되어서 통과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0.2점을 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57.8점만 그 기업이 맞아도 88%를 맞추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복잡한데 88% 낙찰 하한율 관련해서 중기부, 중기관 경쟁 제품은 3개의 낙찰 하한율을 고시를 하실 때 같이 내셔야 되는데 수출 기업 0.1점을 맞을 수 있는 기업을 배려해서 87.975 그리고 0.2점을 맞는 수출 기업을 배려해서 87.945 그리고 수출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고려해서 87.995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적격 심사와는 조금은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신뢰를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입찰 공고 예시를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입찰 내용을 쓰시고 입찰 참가 자격에 중소기업자를 제한하시고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 중소기업을 또한 제한하셔야 되고 납품 능력 지역 제한 등 중복 제한을 또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유념을 해주시고요. 입찰 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니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이다. 그리고 예정 가격 결정 방법은 다양하게 있고 낙찰자 결정 방법도 조금은 다르다. 계약 이행 능력 심사에서는 88점 이상인 자를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도 들어올 수 있지만 중소기업자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자라면 조합을 염두에 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서 적격조합을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적격조합이라는 함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에서 조합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을 적격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격조합의 요건은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직접 생산 확인서를 가진 중소기업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고가 떴을 경우 적격조합인 조합이 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선택받은 조합 혹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조합 추천 수의 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과 수의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망을 통해서 조합 추천 수의 계약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5천만 원 이하 중소기업 경쟁 제품을 조합 추천 수의 계약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억 미만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까지라고 하여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1억 원으로 조합 추천 수의 계약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식은 공공구매망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추천을 하시고 조합에서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5개의 중소기업이 없는 물품일 경우에는 3개 또는 4개도 모두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미만은 2개만 조합이 추천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조합 추천 수의 계약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 크게 물품을 목록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212개의 제품이 있는데 이것을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611개의 세부 품명이 존재합니다. 이 212개 안에는 611개의 세부 품명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다시 오버랩이 돼서 제품에서 113개의 제품은 공사용 자재로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 300여 개의 세부 품명은 또한 공사용 물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컴퓨터 PC가 중개한 경쟁 제품이라고 말씀드렸고 엘리베이터가 중개한 경쟁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PC는 당연히 공사용 자재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는 공사용 자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부 품명에서 공사용 자재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물품은 일정 기준을 충족을 하면 공공기관에서 턴키로 일괄 발주를 하시면 안 되고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은 공공기관에 번거로우실 수가 있지만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청 업체로 방지하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대기업의 하청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사용 자재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을 우리 중기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공사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이면서 공사용 자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4천만 원 이상 소요가 된다. 이런 경우와 또 하나 전문건설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추정 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서 공사용 자재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4천만 원 이상 물품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공공기관에서는 직접 구매하셔서 공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의 예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긴급한 재난 관련 공사일 경우는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 역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예외 대상입니다. 또 하나는 각 다음 가나다라 마바사 각 목에 있어서 우리 중기부에 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이 있는데요. 이때 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통키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자재 가격 파동이 낮다 혹은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턴키로 발주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지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허가를 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공공기관 직접 구매 예외 조정 협의는 우리 지방 중소기업청과 하는데요. 1급지 지방 중소기업청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경기 등에서는 1급청 성장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2급청인 경우 경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가 2급청인데요. 조정협력과장이 위원장이 돼서 공공기관에서 예외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조정협의회를 학계, 시험연구기관, 공공기관 담당자를 포함시켜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하고 과반수가 이것은 예외를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이 접수되면 14일 이내로 조정협의회를 개최한 후에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경쟁 제품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비경쟁 제품이더라도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조달을 하셔야 되는 제도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2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매년 바뀌고 있는데 지금은 2억 원입니다. 이때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1억 원 미만이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한정을 하여 제한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억 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이 포함이 돼서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시 잠깐 용어를 분류해 드리면 중소기업 제품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틀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 간 제한 경쟁과 중소기업자 제한 경쟁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조금 틀리게 생각을 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 중소기업 우선 조달은 중소기업자 제한 경쟁입니다. 계약 방법의 특례도 있습니다. 3인 이상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 경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특례 이외 특례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선 조달도 반드시 하시면 좋겠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장 경쟁 입찰 시 2인 미만이거나 유찰이 되는 경우는 우선 조달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기간 경쟁 제도에서도 유찰이 되면은 일반 경쟁 입찰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에서 학술 연구 등을 비영리 법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도 역시 예외 사항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건설 기술 용역, 엔지니어링 용역,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보안을 특히 요구하는 특허 기술 동향 조사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우선 조달 예외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는 이 다음 설명을 자세하게 할 거라서 제가 짤막하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사셔야 됩니다. 특히 이 안에는 기술개발 제품 19종을 15% 이상 또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도 50% 안에서 물품 용역의 경우 5%를 반드시 여성기업 제품을 사시고, 그리고 장애인 기업 제품 관련해서는 구매 총액에서 1%를 장애인 기업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범위는 중소기업 제품 50% 이상을 사는 대상이 837개인데요.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은 조금 더 대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를 하실 때 대상이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연받은 보조기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성능 인증 제도, 그 다음에 NET, NEP, GS 우수 조달 물품을 포함하여 구매 조건부 R&D 등등 19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우선 구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서 우선 구매 요청을 하시고 지방 중기청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검토한 후에 수혜의 계약이나 지명 경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 인증 NET, NEP 쭉 최근에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 제품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이 가능한 제품도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에서는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15%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달성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가 있고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버랩이 될 수도 있는데 시범 구매 제도를 만드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는 특히 창업기업과 조달에 참여해 보지 못한 첫걸음 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잘 믿지 못하시는데 우리가 믿도록 평가를 해드리고 공공기관에 추천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창업기업이나 첫걸음 기업에서 먼저 신청을 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 부담이 없으시도록 평가를 세심하게 해서 이것이 검증된 제품이다 라고 공공기관에 말씀을 해드리면 공공기관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를 믿고 구매를 하시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는 과제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과제는 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과제는 공공기업 계약 실적 일정 수준 이하 중소기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액 과제는 창업기업과 5억 원 미만 공공조달
이제까지 들어가 보신 적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계약 금액을 가진 첫걸음 기업에게 공공조달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과제입니다. 시범 구매를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공공구매망을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고 우리 중소기업 유통센터를 전담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 검토를 하고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구매평가를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구매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438개의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판로 지원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많은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3월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입찰 우대 가점을 위해서 직접 생산 고시 개정과 계약이행 능력 심사 고시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신인도 입찰 가점 3점 만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는 그간 운영되었던 상생협력법 근거에서 판로지원법으로 법률을 바꿔서 법률에 포함을 시킨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조합지천 수의계약이 그간 5천만 원까지였는데 국가계약법이 변경이 되면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조합지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시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8일에는 시행령을 개정을 하였는데 4월 7일 날 법률이 개정되어서 위임을 받아서 10월 8일 날 개정을 하였습니다. 소재 부품 과제, 그리고 혁신성장 과제, 역량 강화 과제 세 가지 유형에서 2021년부터는 기술 융합 과제, 가치 창출 과제까지 포함이 돼서 5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기술 융합 과제는 그간 제품, 물품 간 결합이었다면 서비스까지도 결합을 해서 제품, 상생협력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담아서 2020년 11월 20일 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요령을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 공고와 고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고시를 통해서 2021년 2월 1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판로 지원 법령 개정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질의응답은 전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의 이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기부 판로 정책과의 김태선 사무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구매 목표 비율 제도의 개요, 그다음 주요 내용, 세부 운영 기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 목표 비율 제도의 개요입니다. 크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틀을 가지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창업기업 제품을 가지고 전년도에 얼마를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올해 얼마를 구매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이를 이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판로 지원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100억 원 이상 수령한 기관이나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그 중소기업 제품 구매 추이를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70%를 시작해서 2019년도에는 77.8%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구매 총액이 135조 원, 이 중에서 77.8%인 105조 원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매 목표 비율 제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총 5개의 제품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 지원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5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즉 물품, 공사, 용역, 이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기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참고를 해주실 게,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안 받고는 무관하고, 오로지 저희가 중소기업 DB나 아니면 대기업 관련된 DB를 제공함으로써 이거를 확인하시고 구매 실적을 집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입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품, 용역은 구매액의 5%, 나머지 공사는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 2에 따라서 그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창업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조 2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그 당해연도 총 구매액의 8%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업기업 제품이나 여성기업 제품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목표 비율입니다. 이것은 판로지원법 제13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에 네 가지 제품군들은 분모가 구매 총액인데, 이 기술개발 제품 같은 경우는 분모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들을 착오 없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술개발 제품은 성능 인증이나 우수 조달, 물품 등 총 19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 현황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나 나라장터의 기술개발 제품 조회를 통해서 어떤 제품에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친환경 인증, 환경표지, GR 등은 녹색 인증 대상 제품이 아니므로 기술개발 제품 실적에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드리면, 많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분들이 어려움을 얘기하신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기왕이면 우리 여성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이든 기술개발 제품이든 이런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를 하면 모든 제품의 실적을 다 카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실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이로움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구매 목표 비율 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매 실적 집계 프로세스인데요. 구매 실적 집계 대상을 예산 비목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DB까지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는
제품을 실제로 구매를 해주시고 그 실적을 집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제품하고 공사용자 그 구매 실적 집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건들은 자동 집계가 되지 않아서 구매 건별로 구매 실적을 수작업 집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상위 기관과 소속 기관에서 각각 당해 기관의 구매 실적을 누락 없이 집계하고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총 공사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기관 좀 제가 알아봤더니 116곳인데요. 이 기관들은 반드시 S&PP에 공사용자재 구매 실적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 주셔야 하고요. 저희가 2021년 4월 달에 국무회의 의결 자료로 제출하고 나중에 공포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자료임을 아시고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 실적 집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우선 예산 비목을 기준으로 해서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대금 지급처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매칭을 시켜서 이게 중소기업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대기업의 제품인지 각각을 분리를 해서 실적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기관들 이외에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물품 공사 용역 관련된 예산 비목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중소기업 DB를 활용해서 구매 실적을 집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대금 지급 대상 기준인데요. 대금 지급 대상이 중소기업자인가? 라는 이제 물음표가 있는데 아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서 대기업 MRO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중기 제품을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대기업 유통회사에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 실적은 대기업 제품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대기업 제품을 중소기업 유통회사를 통해서 구매한 경우 대금 지급 대상이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집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금을 누가 받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 단체 이런 데서 구매한 금액은 대기업 등의 구매 실적으로 집계되므로 중소기업 구매 실적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후 하도급 대금을 중소기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우리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 실적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금 지급일 기준으로 구매 실적 집계 방법입니다. 2020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2021년도에 대금이 지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2021년 구매 실적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간 계속 공사나 계속 용역일 경우에 혹시 구매 실적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싶으면 내년에 실적으로 그 대금 지급을 해야 할 경우를 올해 미리 당겨서 지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달 구매와 자체 구매 구분 기준입니다. 조달 구매는 조달청 구매 의뢰 건과 나라장터 쇼핑몰 납품 요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구매 건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계약을 한 건과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직접 입찰을 진행한 건을 말합니다. 기관별로 자체 입력한 조달 구매분과 조달청이 각 공공기관이 제공한 조달 구매분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을 하면 저희는 반드시 그 사유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숫자 실적 관리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장터를 이용할 경우 최상위 기관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등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구매분이 과다 계상이 돼서
총 구매 실적을 오버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달 구매 대금 대지급 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집계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들은 반드시 착오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실적 입력 기준입니다. 19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년도에는 총 공사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기관들 116곳인데요. 2020년 작년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실적은 반드시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실적은 공사 실적이 아닌 반드시 물품 구매 실적으로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용 자재 구매분을 물품 구매 실적으로 미입력 시 자재를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하더라도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실적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반드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이행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의무적으로 직접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했을 경우에는 우리 중기 제품 구매 실적으로 잡혀서 이게 실적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 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최상위 기간은 2021년 1월 31일까지 SMPP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다가 연간 구매 계획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 대상으로는 총 구매액,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 제품, 그리고 창업기업 제품까지, 그리고 상반기 조기 집행 계획까지 모두 포함하여 반드시 1월 31일까지 구매 계획을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매 비율 보다도 좀 높게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좀 낮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별도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법정 비율보다 조금 낮게 설정은 가능합니다. 대신 그 사유가 명백해야 하고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충분히 증빙 자료나 근거들을 제출해서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구매 목표 비율은 전년도 실적보다 상향을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연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60% 이상을 상반기 중에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매 비율 협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데요. 전년도 총 구매 예산 중 용역비, 위탁사업비, 정책 홍보비 등 용역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용역의 특성상 중소기업자와 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중기제품 목표 비율이 50%인데 이보다는 낮게 설정하고 여성기업 제품, 즉 용역 구매 목표 비율을 5%보다 낮게 설정한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런 유사한 사례 또는 다른 이런 특수성들을 충분히 어필하셔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계획 및 구매 실적 제출 기한입니다. 구매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1월 31일까지 SMPP 꼭 입력을 해 주시고요. 구매 실적은 그러니까 어느 기관들을 보면 이거를 한꺼번에 1월 달부터 12월까지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매달 전월 실적을 매달 10일까지 입력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국감이나 아니면 그 대외적으로 어떤 대책 발표나 이런 거 있을 때 만약에 해당 공공기관이 적게 입력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전체적인 공공구매 실적에 대한 추이나
어떤 그 증가 속도, 어떤 실적 관리 등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요. 지속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판로 지원법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있으니 이 점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지방의료원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나 국가기관, 뭐 교육행정기관 이런 이외의 기관들은 현재 어떤 그 구매 목표 비율 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덜 갖춰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물품 공사 용역 이런 그 세부 개정 과목들에 대한 이런 그 기준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동 구분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실적들이 자동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잘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매 목표 비율 제도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세부 제품 구매에 대한 설명은 이어서 바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이해를 설명할 중기부 정책총괄과 이경규 사무관입니다. 목차입니다. 여성기업 현황, 법적 근거 및 주요 정의, 여성기업 우대 제도,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기업 현황입니다. 여성기업은 266만 개로 전체 664만 개의 4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의 고용은 483만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기업은 여성 인력을 고용 비율이 70.1%로 남성기업 대비 2배 이상 높습니다. 여성기업 매출은 529조 원으로 전체 매출의 9.6% 정도에 불과하고요. 기업당 매출도 2.0억 원 수준으로 전체 기업 8.3억 원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여성기업 창업은 19년 기준으로 59.5만 명을 창업했는데 전체 창업의 46.3% 수준인데 특히 정보통신, 교육, 제조업 등 기술 창업이 연평균 매년 8.3%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여성기업 통계와 다르게 공공구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성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여성기업법에 따르면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시행령 2조에서는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령에서 여성기업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특수법인, 회계법인이라든가 법무법인, 또 학교 이런 것들은 여성기업이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소유하고 경영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기부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서라는 것을 별도로 발급을 하고 있고 공공구매 정보망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여성기업 제품 구매계획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법에서 이렇게 여성기업 공공구매를 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고요. 시행령 제7조를 보면 물품은 구매총액의 5%, 용역은 구매총액의 5%, 공사는 구매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기업 우대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는 1인 견적에 의한 여성기업 제품 수의계약 제품 금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5천만 원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은 2천만 원까지 가능한 데 비해서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큽니다. 특히 아랫번에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는
올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1억 원까지로 확대되었는데요. 그것을 21년 상반기까지 지금 연장하는 걸로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지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21년 상반기까지는 1억 원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성 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여성기업법에서 의무화한 후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19년 기준으로 11.9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보시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비율과 구매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 미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여성기업 공공구매를 24년까지 13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 미달성 기간을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고요. 미달성 기간에 대해서 개선 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기업 구매 실적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경영평가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부터는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 여성 경제인의 날 행사 때 기관 표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를 쉽게 하도록 편의성을 높일 예정인데요. 지금도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들어가시면 여성기업 제품이 품목별로, 기업별로, 업종별로 찾아볼 수 있게끔 분류를 했습니다. 모든 기업이 들어있진 않지만 본인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자료가 되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21년부터는 저희가 여성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온 오프라인 카탈로그를 별도로 지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북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전 구매를 쉽게 하도록 배포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달청에 여성기업 제품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현재 공공구매 담당자들이 직접 해당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기업 확인서를 내는 기관에 대해서 입찰할 때 조달청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업력에 따라서 차등해서 부여하고 있고 다만 10년이 넘으면 가점을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성기업 공공구매 제도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기정희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먼저 도입 배경 및 목적, 두 번째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세 번째 창업기업 확인 및 확인서, 네 번째 창업기업 확인서 진위 확인 및 구매 실적 입력, 다섯 번째 창업기업 조달 우대 제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 및 목적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직접 제공하는 용역, 직접 수행하는 공사를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업기업이 5년이 되면 29% 정도만 생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이 창업 후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영업, 마케팅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창업기업이 좀 더 쉽게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조의 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8 창업기업 제품의 구매 목표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여기서 창업기업 제품이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상의 창업기업 요건을 갖추고 직접 생산하는 제품, 직접 제공하는 용역, 직접 수행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창업기업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면서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동시에 도입하였는데요. 공공구매 제도 참여 희망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하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 기관은 창업진흥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진위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요. 창업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기존의 다른 제도와 같이 공공구매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먼저 창업기업 진위 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개별 창업기업의 진위 여부를 로그인 없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체 창업기업 목록을 확인하고 다운받으실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요거는 로그인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2021년 5월부터 제공됩니다.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과 공공구매 종합정보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기업 확인 결과는 매일매일 공공구매 종합정보 시스템에 제공됩니다.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공공구매 종합정보 시스템에 매달 10일 전달의 구매 실적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 실적 입력은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과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실적과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 시스템에 창업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이미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어서 1월부터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수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국가개혁법에 보면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물품 등에 대해서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는 않았으나 이번에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MPP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구매목표 비율제도 입력 방법 설명을 맡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정유진 주임입니다. 지금부터 구매목표 비율 제도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내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먼저 구매목표 비율 제도와 SMPP 운영 현황, 하위기관, 최상위기관의 구매계획 실적 입력 방법, 자주 묻는 FAQ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목표 비율 제도와 SMPP 운영 현황입니다. 구매목표 비율 제도란 판로지원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 여성 장애인 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연간 구매 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및 법적 근거로는 첫 번째, 중소기업 제품은 물품, 용역, 공사의 50% 이상을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판로지원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이며 판로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제품의 경우 SMPP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정보조의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물품, 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 이상이며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 총액의 3%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인 기업 제품의 경우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 2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법 제9조 4에 근거하여 창업기업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의무 구매하여야 합니다. 현재 837개 공공기관에서 구매 목표 비율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등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SMPP 운영 현황입니다. 구매계획 실적 관리 절차로는 최상위 기관은 소속 하위 기관의 실적을 포함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한 후 구매계획을 공공구매정보망에 입력합니다. 소속 기관의 실적 집계 및 종합하여 2월 10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입력하고 기술개발 제품, 창업기업 제품, 공사용자재, 구매 실적은 매 건별 수작업으로 집계를 진행합니다. 상위기관 및 하위기관에서는 당해 기술개발 제품, 공사용자재, 창업기업 구매 실적을 각각 누락 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회 공표 및 공공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됩니다. 구매 실적 집계 프로세스로는 상위 기관에서는 구매 계획을 입력하고 하위 기관에서는 구매 실적을 입력하며 상위 기관에서는 하위 기관의 구매 실적을 포함한 구매 실적을 입력하고 상위 기관과 하위 기관의 구매 실적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위 기관 구매 실적 입력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실적 입력 방법에 설명드리기 전에 모든 구매 실적은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나의 업무 메뉴를 클릭하고 나의 업무 하단 구매정보 구매 실적 입력 메뉴를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술개발 제품 실적은 기술개발 제품 19종을 구매한 경우에만 입력하며 구매 실적 입력 메뉴에서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실적 메뉴를 이용하여 실적을 입력합니다. 박스 3번을 보시면 자체 구매와 조달 구매가 있는데 이를 클릭하게 되면 입력한 상세 페이지로 연결되고 박스 4번 자체 구매 입력과 조달 구매 입력은 구매 방식에 따라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조회 시에는 100만 원 단위이지만 입력 단위는 원 단위이므로 구매한 물품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0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체 구매 입력을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자체 구매 입력 버튼을 클릭한 후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실적 입력 목록이 뜨면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등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매 일자, 계약 방법, 상세 내용을 입력하고 기술개발 제품 19종 중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한 후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구매 실적 입력 목록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는데 박스 1번과 같이 입력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의 삭제 수정 버튼을 이용하여 박스 3번과 같이 원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달 구매의 구매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에는 엑셀 업로드를 통해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구매 실적 목록에 엑셀 업로드 버튼을 이용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처럼 구매 실적 엑셀 업로드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업로드 전 업로드 양식, 설명 자료, 에러 대처 요령과 같은 안내 자료를 확인한 후 양식에 맞춰 실적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나라장터 구매 실적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정보 개방 포털에 접속하신 후 검색창에 기술개발 제품을 입력합니다. 다음 검색 결과 중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조달 내역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조달 내역 화면이 뜨는데 이때 박스 1번과 같이 수요기관명에 담당자의 기관명을 입력한 후 조회한 결과를 박스 2번과 같이 우측 상단의 엑셀 또는 CSV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SMPP 업로드 양식에 맞춰 변환합니다. 다음은 공사용자재 구매 실적 입력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업무 구매 실적 입력 메뉴를 통해 공사용자재 구매 실적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공사용자재 구매 실적 입력 대상으로는 전년도 공사 금액이 1천억 원 이상 또는 종합공사 40억 원,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인 경우와 소유자재가 4천만 원 이상인 공공기관이며 공사용자재의 직접 구매 실적은 공사 실적이 아닌 물품 구매 실적으로 포함하여 집계합니다. 공사용자재 구매 실적의 자체 구매 입력 클릭 후 실적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술개발 제품 실적 입력과 마찬가지로 구매일자, 세부 품명 번호를 비롯한 제품의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구매 실적 목록 페이지를 통해 등록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 하단의 삭제와 수정 버튼을 통해 입력했던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합니다. 공사용자재 구매 실적 엑셀 업로드 방법은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실적 입력 방법과 동일하게 안내사항 확인 후 양식에 맞춰 진행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제품 구매 실적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 입력 방법은 공사용자재와 기술개발 제품과는 다르게 조달 구매 입력과 자체 구매 입력 버튼이 나누어 있지 않고 구매 입력 버튼 클릭 후 구매 실적 목록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약 구분 항목을 통해 자체 구매와 조달 구매를 구분하여 입력하게 됩니다. 그 이외의 계약 방법과 구매 구분 항목 등을 통해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 실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구매 실적 등록이 완료되면 목록에서 수정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구매 실적 엑셀 업로드는 기술개발 제품 공사용자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최상위 기관의 구매계획 입력 방법과 구매 실적 입력 방법입니다. 최상위 기관은 소속 기관의 구매 계획을 포함하여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구매 계획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구매계획 입력 화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계획 입력은 나의 업무 구매정보 메뉴 클릭 후 왼쪽 상단의 구매계획 입력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구매계획도 구매 실적과 마찬가지로 자체 구매 입력과 조달 구매 입력으로 나뉘어 입력하고 자체 구매 입력을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자체 구매 입력 버튼 클릭 시 구매계획 상세 현황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박스를 보시게 되면 분기마다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버튼이 있고 구매계획의 입력 단위는 100만 원 단위이며 구매계획 상세 현황 하단에는 입력된 값을 각 항목에 따른 실제 비율이 산출되어 표시됩니다. 구매계획은 분기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분기에 따라 월별 구매계획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통해 입력을 완료합니다. 참고로 구매계획 입력 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입력 중인 데이터가 소멸되지 않도록 사이트 상단의 연장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매계획의 엑셀 업로드 방식은 상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이용 방법을 확인하신 다음 하단의 계획 양식을 참고하여 양식에 맞춰 파일 올리기 버튼을 통해 입력을 완료합니다. 다음은 최상위 기관의 구매 실적 입력 방법입니다. 모든 구매 실적 입력은 나의 업무 구매 정보 구매 실적 입력 메뉴에서 진행하며 세 번째 박스 구분 항목에 해당하는 행을 통해 입력한 구매 실적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실적을 입력할 때는 먼저 자체 조달 입력 또는 조달 구매 입력을 클릭한 후 입력하고자 하는 실적에 해당하는 분기의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고
입력 시에는 입력 단위를 꼭 확인하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매계획과 마찬가지로 구매실적 상세현황 하단에는 입력된 값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따른 실제 비율이 산출되어 나타납니다. 입력하시고자 하는 분기의 입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월별로 구매 실적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구매 실적을 입력하신 후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조회 화면의 금액 단위는 100만 원이지만 입력하실 때 단위는 원 단위이므로 입력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분기별 구매 실적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실적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구매 실적 엑셀 업로드 방식은 먼저 구매 실적 상세 현황 페이지 상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실적 업로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용 방법과 파일 양식 확인 후 양식에 맞춰 엑셀 파일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실적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실적은 나의 업무, 구매 정보, 구매 실적 입력 메뉴에서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실적을 클릭하고 자체 구매 입력 또는 조달 구매 입력 버튼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기간은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실적 입력 시 총괄 조회 페이지를 통해 본부 및 소속 기관의 자체 구매와 조달 구매에 대한 총괄 금액과 구매 비율이 표시되고 자체 구매분 상세와 조달 구매분 상세 부분을 통해 최상위 기관과 소속 기관에 대한 구매 실적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자 할 때는 먼저 자체 구매 입력 또는 조달 구매 입력을 클릭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고 구매 일자, 계약 방법 등 상세 내용을 입력하고 기술개발 제품 19종 중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한 후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구매 실적 입력 목록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는데 박스 1번과 같이 입력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의 삭제 수정 버튼을 이용하여 박스 3번과 같이 원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달 구매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구매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파일 변환 후 양식에 맞춰 업로드를 진행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구매 실적 목록에 엑셀 업로드 버튼을 이용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처럼 구매 실적 엑셀 업로드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업로드 전 업로드 양식, 설명 자료, 에러 대처 요령과 같은 안내 자료를 확인한 후 양식에 맞춰 실적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나라장터 구매 실적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 정보 개방 포털에 접속하신 후 검색창에 기술개발 제품을 입력합니다. 다음 검색 결과 중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조달 내역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조달 내역 화면이 뜨는데 이때 박스 1번과 같이 수요기관명의 담당자의 기관명을 입력한 후 조회한 결과를 박스 2번과 같이 우측 상단의 엑셀 또는 CSV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SMPP 업로드 양식에 맞춰 엑셀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공사용자재 구매 실적 입력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업무 구매 실적 입력 메뉴를 통해 공사용자재 구매 실적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공사용자재 구매 실적 입력 대상으로는 전년도 공사 금액이 1천억 원 이상 또는 종합공사 40억 원,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인 경우와 소요자재가 4천만 원 이상인 공공기관이며 공사용자재 구매 실적도 마찬가지로 자체 구매 입력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실적 입력과 마찬가지로 공사용자재 구매 실적 또한 총괄 조회 페이지를 통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자체 구매와 조달 구매에 대한 총괄 금액과 구매 비율이 표시되고 자체 구매분 상세와 조달 구매분 상세 부분을 통해 최상위 기관과 소속 기관에 대한 구매 실적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자 할 때는 먼저 자체 구매 입력 또는 조달 구매 입력을 클릭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고 구매 일자, 세부 품명 번호를 비롯한 제품의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구매 실적 목록 페이지를 통해 등록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 페이지 하단의 삭제와 수정 버튼을 통해 입력했던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합니다. 공사용자재의 구매 실적 엑셀 업로드 방법은 기술 개발 제품 구매 실적 입력 방법과 동일하게 안내사항 확인 후 양식에 맞춰 진행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제품 구매 실적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 입력 방법은 구매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합니다. 또한 총괄 조회 페이지를 통해 본부 및 소속 기관의 자체 구매와 조달 구매에 대한 총괄 금액과 구매 비율이 표시되고 자체 구매분 상세와 조달 구매분 상세 부분을 통해 최상위 기관과 소속 기관에 대한 구매 실적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자 할 때는 먼저 자체 구매 입력 또는 조달 구매 입력을 클릭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고 계약 구분 항목을 통해 자체 구매와 조달 구매를 구분하여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구매 실적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을 완료합니다. 구매 실적 등록이 완료되면 목록에서 수정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구매 실적 엑셀 업로드는 기술 개발 제품 공사용 자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는 별도 설명 없이 SMPP 업무 매뉴얼 메뉴를 통해 오늘 설명드린 자료가 업로드될 예정이니 확인하신 후 추가 문의사항 발생 시 저희 SMPP 담당자들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매 목표 비율 제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정정보 처리장치 S2B 이춘길 대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의 마지막 시간인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S2B 이용 안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S2B 개요에 대해서 명칭, 관련 근거, 이용 범위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S2B 공공구매 지원, S2B 서비스 중 1인 수익 견적 정보를 통한 물품 구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2B 개요입니다. S2B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에 이용하도록 규정한 지정정보 처리 장치입니다. 관련 근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입니다. 현재는 교육기관에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구매 물품 구매계약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지방계약법이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S2B 실적 추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범위는 물품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 공사용역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간행물 구매 금액 한도 없음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이용 범위에 따라 S2B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간행물 구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서정가제 내용입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에 맞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S2B는 편리성을 돕고 있습니다. S2B 직원이 직접 도서를 취급하는 매장에 방문하여 매장 규모 확인, 매출 등을 확인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서점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에 의한 도서 구매 시 동일 가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스템 추천 등을 통해서 S2B 통해서 편리성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관련 제도들에 대해서 시스템이 구현하고 있고 오늘 교육인 공공구매 물품 계약과 다른 계약들에 대해서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정정보 처리장치의 종류로는 G2B 나라장터, EAT, 온비드, 순환자원정보센터, 그리고 S2B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각 기관에서 우선구매 제도 비율에 따른 계약을 진행하실 때 S2B가 제공하는 4가지 서비스 중 1인 수익 견적 정보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2B 주요 서비스로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인 수익 견적 정보, 쇼핑몰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1인 수익 견적 정보는 공공 구매 물품 등을 취급하는 공급업체에서 물품들에 대해 가격, 수량 등 사전에 견적서를 올려놓은 형태를 이용기관에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뒤에 캡처해온 견적정보 화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1인 수익 견적 요청입니다. 견적 요청은 이용기관에서 업체에 페이퍼로 견적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쇼핑몰 형식은 편하지만 손에 익으면 두 번째 서비스인 견적 요청이 더 편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1개 또는 1개 이상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 금액 범위 안에서 거래를 원하시는 업체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1인 수위로 제공되는 견적 정보, 견적 요청은 수의시담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격, 옵션, 품질 등을 업체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는 2인 수의 안내 공고입니다. 2인 수의는 공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계약입니다. 각 기관별 금액 단위 중 금액이 클 경우에 공고 형식으로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주로 도서정가제에 따른 도서 계약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입찰 방식입니다. 예정 가격 이하 또는 적격 심사를 통해 계약 상대자를 제공하는 계약 방식도 제공이 됩니다. 현재 S2B는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챕터인 공공구매 지원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변경사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재 공공구매 물품들이 S2B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적 추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변경사항 적용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기업 제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창업기업 제품까지 구매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 비율이 달라지고 새로운 제도가 생김에 따라 공공구매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는 어디서 무엇을 구매해야 될지 모르실 경우가 있는데 S2B 1인 수의 견적 정보를 통해 공공구매 물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S2B는 편리성과 접근성이 많이 용이해서 S2B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데 보시는 그래프는 2015년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S2B를 통한 공공구매 물품 이용 금액 내용입니다. 각 공공구매별로 전용몰, 실적 제공 등 지방계약법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기관에서의 거래 금액이 약 6년간 350% 정도가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2020년 11월까지도 약 270억 정도가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2B에서는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을 보시는 화면같이 전용몰로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 기업 제품, 녹색 제품에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접근이 편하고 용이하게 시스템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세부 실적 내용입니다. S2B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 현황 및 올해 11월까지의 구매 실적 내용입니다. 현재 약 14,000여 개의 공공구매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까지의 공공구매 조달 금액은 약 1,230억 원의 조달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S2B를 통한 공공구매 실적이 증가되는 것은 S2B 견적 정보를 통한 이용이 향상되고 있는데 1인 수익 견적 정보를 통한 구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구매 물품 정보 검색 화면입니다. 1인 수익 견적 정보에서 공공구매 검색을 누르시면 하단에 공공기관 우선 전용몰, 어린이 제품 캐시 인증몰, 중기관 경쟁 제품몰 등 전용몰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1인 수위에서 견적 정보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급업체 지역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공공구매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지역을 선택하셔서 지역 내 업체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공공구매에 해당되는 내용 또한 따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물품을 검색하신 화면입니다. 상품 이미지와 상품명, 상품 가격, 업체 위치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한 공공구매에 해당하는 마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품처럼 사회적 기업 제품인지 중증장애인 생산품인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물품처럼 해당 물품이 사회적 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환경표지 제품이면 한 건의 구매로 세 가지의 공공 구매 실적이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밖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 등 공공 구매 물품 화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물품 정보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정확도 순, 낮은 금액 순, 인증 많은 순 등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세부 검색을 하실 수 있게 구현을 해놨고 인증 많은 순을 검색하셔서 물품에 대한 인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S2B를 처음 이용하시는 담당자께서는 마이데스크 공공구매 실적 부분을 기관 검색을 통하여 기관이 기존에 사용했던 공공구매 실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담당자께서 이용하셨던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공구매 실적을 검색하셔서 우리 기관이 현재 공공구매 실적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정보 확인 및 출력 화면입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공고업체 정보를 통해서 업체 만족도 점수, 업체명, 사업자 번호, 물품 취급하는 물품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체의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S2B 직원이 점수를 측정한 게 아닌 업체와 기관이 거래한 후 이용하신 업체에서 업체 만족도 점수를 측정하여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인증 정보 또한 인증 정보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각 인증에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인증서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증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인증서 및 확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해당 업체가 공공물품에 해당되는 업체인지를 S2B에 인증을 해야 합니다. 계약 구매 후 서류 처리나 편리한 실적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공공구매 물품에 해당되는 업체인지를 S2B에 가입하실 때 또는 정보 변경을 하실 때 인증서 및 확인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업체가 S2B에 가입하실 때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S2B에 가입하실 때 가입비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업체와 기관 간의 거래 간에 계약상대자 결정, 전자계약 등을 진행하실 때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가 필요한데 인증서를 발행해주는 기관에서 인증서 비용이 필요한 것이지 S2B에는 별도의 가입 비용은 없습니다.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확인 내용입니다. 하단에 있는 공고업체 상세 정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상세 화면이 나타납니다. 발급 일자, 유효기간 시작 일자, 유효기간 종료 일자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전용몰입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구매 편의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품을 한 곳에 모은 전용몰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과의 재검색을 통하여 지역, 공급업체, 공공구매 업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몰 내용입니다. 하단에 있는 카테고리별로 전용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 추천 소액 수의 계약 진행 화면입니다. S2B 추천 요청, SMPP 정보 검색 추천 신청, SMPP 적격 심사 업체 추천을 통하여 S2B 결과 확인, 수의 공고 계약 체결을
계약 체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소기업 정보 실시간 확인 화면입니다. 공급업체 조회 버튼을 통하여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체의 위치, 현재 사업자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인증서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구매 제도에 따른 S2B 이용 안내를 드렸습니다. S2B는 계약 담당자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겠고 공공구매 물품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구매 이용 방법, 공공구매 실적 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고객센터 1577-330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설명회가 공공구매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